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앱 자체 우리가 만든 앱이죠, 그죠? 우리가 만든 앱이 이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들이죠. 우리 방금 봤던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화면에서 봤던 클래스들, 그죠? 오브젝트들. 클래스만 오브젝트인 건 아니니까 다른 오브젝트들도 많죠, 그죠? 그 오브젝트들이 바로 하부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하부 구조가 되고, 그 앱의 동작, 그죠? 앱의 동작은 바로 메인 동사죠. 메인 동사로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앱의 동작을 설명하는 메인 동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그죠? 메인 동사 속에 따라서, 그죠? 이 메인 동사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죠. 메인 동사가 하부 구조들을 통해서는 하부 구조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부 구조가 뭐죠? 오브젝트들이잖아요. 우리 앱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메인 동사가. 그게 이거죠. 보시면은 자, 앱은 이것이 우리 전체 앱이다. 헬로 월드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 앱이 하나의 사람이다, 그죠? 이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팔과 다리와 같은 오브젝트가 뭐냐니까 이 내비게이트 바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입니다. 클래스들도 있고 뭐 리소스도 있고 다른 프레임워크도 있고 뭐 프로토콜도 있고 뭐 다양한 명사들이죠. 이 명사들이 바로 앱을 구성하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앱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가 되고,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동작을 수행하느냐? 그 동작 내용이 바로 main.m입니다. 그것이 main.m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 main.m은 무엇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느냐? 바로 이 하부 구조를 구성하는 오브젝트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mainM을 열어보게 되면 이 동사 있잖아요. mainM이라는 동사가 있죠. 이것이 우리 앱의 동작 내용입니다. 이 동작 내용 속에서도 보니까 또다시 main 속에 UI 어플리케이션 main이라는 또 다른 동사가 있죠. 특히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성해둔 우리 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들, 그죠? 이 오브젝트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것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것이 앱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럼 클래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된다고 얘기했죠? 반복됩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인데, 그럼 이 클래스 자체도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브젝티브 C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 뭐였죠? 그죠? 산을 구성하는 나무와 바위와 계곡, 이런 풀, 밭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을 하죠. 그죠? 산을 구성하는 나무 자체는 또 어떻게 되나요? 나무 자체는 자신을 구성하는 나뭇가지와 나뭇잎과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바로 동작이었잖아요. 앱은 어떻게 됐나요? 앱 자체는 메인 동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럼 메인 동사는 뭘로 표현하죠? 앱을 구성하고 있는 오브젝트들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정리를 간단히 또 다시 하죠. 정리를 간단히 하면은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산.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뭐 산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산이 앱이다. 앱이 산이다. 앱이 산이다. 그러면은 이런 언제쯤이면 이 구글이나 애플 서비스에서 한글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아마 한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앱이 산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웬만하면 영어로 쓰겠습니다. 한글로 쓰니까 계속 빼지잖아요. 자, 앱이 산이다. 그러면은 나무, 트리, 그죠? 그리고 뭐 벨리, 그리고 뭐 풀, 글래스, 그리고 뭐 바위, 락,
자, 이러한 것들이 산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가 되고, 그죠? 산의 동작을 표현하는 오브젝트들이 되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그로가 하부 구조. 한글 안 적을래요? 안 적을 수가 없네. 그 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무나 계곡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산의 동작이 바로 메인 함수가 되고, 메인 함수는 뭘로서 자신을 동작의 내용이 표시되느냐, 그죠? 메인 함수는 바로 위에 있는 이러한 산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의 동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되죠? 오브젝트들. 그럼 트리 자체, 여기서 보면은 나무 자체도 어떻게 되나? 나무 자체도 하나의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도 자신의 동작을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줄기와 잎 등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무 자신도 하나의 오브젝트이고, 그리고 자신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죠? 그 하부 구조가 바로 나뭇잎이고 뭐 그런 거죠. 열매 그렇죠. 나뭇잎, 열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됩니다. 앱은 우리가 작성하는 앱은 자신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 이것들이 오브젝트들입니다. 대표적인 오브젝트가 바로 클래스들이죠. 클래스 외에도 다른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통해 자신의 동작, 앱의 동작이 뭐죠? 바로 메인 함수죠. 그래서 메인 함수를 표현하고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앱을 동작하는 하부 구조 가까이 오브젝트들이잖아요. 그 오브젝트들, 그죠? 오브젝트들 역시 하나의 독립적인 오브젝트죠, 그죠? 하나의 독립적 오브젝트로 들리고 자신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럼 자신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가 뭐냐는 거죠. 그죠? 앱의 하부 구조가 뭐냐? 클래스의 하부 구조가 누구냐? 앱의 하부 구조부터 볼까요? 앱의 하부 구조는 클래스들 있고, 클래스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클래스들만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클래스의 하부 구조는 뭐죠? 바로 인스턴스 변수들. 그리고 클래스의 동작은 뭐죠? 동작은 메소드들입니다. 해당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들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간단한 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원론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앱을 만드는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근원적인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전체 과정을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접근하게 되면 언어도 쉽게 끝낼 수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좀 하고 다 하는데,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한 달 이내에 다 끝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거는 왜 그렇게 가능하냐니까 언어를 이해를 하면 돼요. 언어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 하나의 외국어를 한두 달 만에 대략 전화를 통하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개념들 어렵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빨리 이 전체 과정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프로그래머가 되게 안 돼요. 개발자가는 안 되고 개발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노가다라 그러죠. 노가다. 앱 개발 노가다는 될 수 있지만 개발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뺏기고 있는 게 애플의 깡통만 껍데기만 뺏기고 있잖아요. 애플의 알맹이는 못 뺏기죠. 근데 뺏기더라도 근원적인 세계를 보는 시각, 철학 이런 걸 뺏겨야지. 껍데기만 낼름낼름 뺏겨가지고 어디서 먹어요? 다 짝퉁이죠. 그죠? 자, 클래스의 동작이 앱은 우리가 작성한 헬로 월드라고 하는 앱은 자신을 구성하는 하부 오브젝트들, 하부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하부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동작,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M을 통해서 동작을 나타내는, 자신의 동작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동작을 보여주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들도 하나의 독립적인 오브젝트잖아요. 이 오브젝트들 역시 자신을 구성하는 헬로 월드 앱 델리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역시 자신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들, 이 하부 구조들을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인스턴스 변수가 있죠. UI 윈도우와 헬로 월드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두 개의 인스턴스.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동사밖에 없네요. 그 동사 두 개. UI 윈도우, IB 아울렛, UI 윈도우라고 하는 거. 요건데 이건 동사가 아니고 동사는 동사죠. get들과 set들, 이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값을 불러오는 그 두 개의 동사, 두 개의 동사로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앱의 하부 구조가 클래스들이고 클래스의 하부 구조가 뭐죠? 바로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과 메소드들입니다. 이 메소드를 통해서 자신의 동작을 표현하는 거죠. 이 헬로 월드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아니죠. 클래스 불러온 거구나. 자, 헬로 월드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도 볼까요? 이 클래스 역시 얘는 아무것도 없네. 인스턴스 변수가. 그럼 얘는 자신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유령이네. 그러진 않아요. 유령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자신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들은 바로 자신의 부모, 그죠? UI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모를 구성하는 하부 구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신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동작도 안 보이네. 동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모 UI 뷰 컨트롤러에 구성되어 있는 변수들과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들과 메소드들을 통해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 UI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제가 창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상당히 복잡하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동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UI 뷰 컨트롤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찾아볼 텐데 이름을 보면 인터페이스에서 UI 뷰 컨트롤러라고 나와 있죠. 이 UI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렇게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이 이렇게 하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동작들도 또 많아요. 동작들도 많은데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몽땅 다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들은 이 내용들은 이 UI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동작들도 여전히 많죠. 많든 적든 간에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동작이에요. 이게 UI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이라는 의미입니다.